안녕하세요. 땅 따라다니는 공인중개사 정성훈입니다. 그동안 아직 많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땅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집, 저런 집, 이런 땅, 저런 땅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문의 전화가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을 매입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매매계약과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있긴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 제가 따로 준비해가지고 길게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쉽게 지나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몇 가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을 매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거지만 대충 넘기고 계약해버렸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계약하고자 하는 해당 주택의 주소가 계약서 속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등 부동산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일치하는지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신분증으로 매도자 본인을 확인해서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탈이 날 일이 없도록 말이죠. 집을 살 때 직접 들어가 보지도 않고 매입하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딱 한 번만 보고 나온다든지 대충 쓱 보고 나오는 분들은 간혹 있습니다. 누수나 결로, 곰팡이의 유무, 수압이나 벽지의 상태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광이나 환기 같은 부분은 그날의 기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다른 시간대에 여러 번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마음에 상처를 받을 만한 일이 생기지 않거든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하지만 어쨌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합의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은 일종의 계약 파기의 잠금 장치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중도금을 지급한 순간부터는 그 누구도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 이후에 바로 잔금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잔금일 전까지는 계약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계약 시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열었을 때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 최고액이 얼마로 잡혀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정한 중도금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60%를 중도금으로 잡는데요.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번 더 계산해보세요.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금액이 채권 최고액의 60% 이내라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외에 다른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잘 모르겠다면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겠죠. 그 외에 가등기나 신탁등기 등도 조심해야 할 등기입니다. 매매할 때는 물론이고 경매 시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더욱더 의심해봐야겠죠. 주택 매입에 대한 사항은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매입은 주택에 비하면 매우 까다로운데요. 그래도 몇 가지만 알아도 현명한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토지계약서 작성 시에 토지의 필지를 기재하고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것을 바로 필지 매매 계약 방식이라고 합니다. 필지에 대해 기재하기 전에 정확한 면적을 알아야겠죠.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상의 면적을 확인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면적입니다. 만약 실제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르다면 서로에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매도자 특약에 면적은 대장상의 면적으로 한다 라고 기재한다면 실제 면적의 차이가 나더라도 매수자는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면적을 알기 위해서는 실측을 해봐야 합니다. 실측은 실제로 측량을 해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결론적으로 계약하기 전에 측량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지적 측량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약 매매 계약 방식은 토지의 매매 대금을 평당 기준으로 단가를 계산하여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매매 계약서에 매매 대금을 평당 기준으로 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때 실제 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이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실측 후 면적이 대장과 다를 경우 평당 금액을 정산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을 따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실측을 해야겠죠.
시군 구청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도 지역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그리고 이 토지에 건축물을 짓는다면 얼마나 또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등의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도시계획 조례까지 알아본다면 더 효과적인 견적을 낼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다면 해당 시군구청에 전화를 해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토지는 폭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입하려는 토지가 기준에 부합하는 도로가 있는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 주변에 도로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맹지라면 차후 도로의 추가 확보 가능성이라도 확인해봐야겠죠. 또한 도로는 지적도상의 도로와 현황상의 도로가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관습상의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도상의 도로가 없다면 건축 허가 시에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계약 전에 당연히 토지대장과 건물 등기부 등을 확인해야겠죠. 이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권에 대해서는 너무나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한 가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권, 특히 법정 지상권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잘 모르겠다면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상권은 굉장히 강한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랄지라도 소유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입 시에도 대출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취득을 원한다면 전문 법률인과 함께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매매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조금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더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따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나눠 드릴 수 있는 땅따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상 땅따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